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레이어 속성과 후보 정할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 두 개를 왜 같이 다루냐면요. 그 그림을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후보 정할 때 레이어 속성을 많이 만지거든요. 그래서 둘이 함께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실전에 쓰이는 팁들이 좀 많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그 외주로 그렸던 이 그림을 이제 예시용으로 쓸까 했는데 이 그림은 이미 다 완성한 상태라서 좀 여기에서 더 어떻게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이 선만 따로 따와서 다시 채색을 했습니다. 좀 레이어 그 후보정 같은 거 하기에 좀 편하게 하려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펜터칠을 이제 합니다. 펜터칠을 할 때 요 가장 겉선은 두껍게 이제 눈, 코, 입, 머리카락, 이 간지선 이런 거는 가늘게, 그리고 이런 옷주름선도 좀 가늘게. 다만 여기 이제 접히는 부분 있죠. 접혀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은 살짝 진하게 해주면은 입체감이 나서 좋습니다. 이런 특히 머리카락 간지선하고 눈, 코, 입 선을 왜 얇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선이 가늘게 여러 번 들어가는 곳은 두꺼운 선으로 처리를 하면은 그림이 굉장히 떡져 보이고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선이 가늘게 여러 번 들어가야 하는 곳은 좀 가늘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입체에서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빛을 더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뭐라 해야 되나? 빛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가늘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상 끝날 때 그 입체 펜터치 하는 요령을 링크해도 되니까 그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을 할 때 이제 펜터치까지 다 마무리를 하셨으면은 피부를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칠하고, 옷을 칠하고, 소품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눈동자를 따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눈동자에 좀 손이 많이 가서 눈동자도 따로 레이어를 두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피부, 머리카락, 옷, 소품 정도는 레이어를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림자 넣을 때라던가 이제 나중에 잘못 그려서 좀 수정을 해야 될 때 이 레이어를 따로 해두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칠한 다음에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요 레이어에서 스크린 레이어를 쓸 건데 이 스크린 레이어에 색을 올리면은 이 빈 공간은 스크린 레이어에 입힌 색이 그대로 들어가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어떤 말인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인물을 다 레이어를 나눠서 채색을 하고 배경색까지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편의상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줬는데 일단 요 이 부분 있죠. 요 인물에 걸쳐진 부분은 좀 정성스럽게 하고 이 삐져나가는 건 생각하지 말고 인물 안쪽에 들어가는 것만 좀 정성스럽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림자는 요 곱하기 레이어 보이시죠? 곱하기 레이어에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자 색은 일부러 진한 색으로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림자 색을 너무 연하게 넣으면 그림이 그 밀도가 떨어져 보이고 좀 그 그림이 손이 간 거에 비해서 덜 그려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색은 일단 진하게 넣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 레이어 상태는 곱하기로 해주시고 요 레이어 투명도를 낮추면 됩니다. 투명도를 낮추면은 밑에 칠해진 색하고 그리고 이 그림자 색하고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저는 대충 50 정도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삐져나간 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이 클리핑을 거는데 이 클리핑이 여기 보면은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 회색은 지금 클리핑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폴더에는 클리핑을 먹힐 수가 없고 이 레이어 한 장에만 클리핑을 먹힐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진한 핑크색으로 붉은색으로 된 게 보이시죠? 요렇게 클리핑을 걸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제대로 클리핑이 입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지우냐? 일일이 손으로 지우지 않고요. 요 폴더에 보면 요 폴더 아이콘 있죠? 요것을 컨트롤을 누른 채로 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다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자로 올라와서 이걸 마스크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바깥 부분 지워주기 있죠? 요 반전을 선택 범위 반전을 눌러준 다음에 지워주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워주기를 누르면은 어때요? 싹 지워졌죠? 굳이 클리핑을 하지 않아도 싹 지워집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요 폴더 아이콘을 컨트롤 누르고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전체 다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범위 이외에 지우기를 누르면은 삐져나간 게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하면은 좀 화면이 심심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 에어브러시를 투명색으로 설정을 해서 좀 내가 보기에 좀 너무 뭉친 것 같다 싶은 부분을 살살 지워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씩 그럴싸해 보입니다. 조금 더 손이 간 것처럼 보이죠. 그라데이션 컬러 만화에서는 흑백 만화에서는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이뻤는데 그라데이션을 쓰면 별로 안 이쁘고 좀 지저분해지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컬러 만화에서는 이게 그라데이션을 써주는 게 훨씬 더 그 입체감도 나고 손도 더 많이 간 느낌 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많이 활용을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딱딱 끊어져서 좀 별로다 싶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부분 이런 식으로 부분 살짝 빼주시면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여기를 빼주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아까 이게 딱 떨어질 때랑 다르게 딱 떨어질 때보다는 그림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를 이제 잠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똑같이 곱하기로 하고 클리핑을 걸어줍니다. 이 그림자 레이어에 클리핑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에어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이 그림자 색과 반대되는 색이나 좀 톤 다운된 색, 청보라색 정도나 아니면 청보라색이나 적보라색 정도가 좋은데 이게 좀 약간 톤 다운된 걸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그림자가 진하게 진다 싶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살 에어브러쉬로 훑어줍니다. 살짝이요. 살짝. 많이는 하지 마시고 살짝만 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부색에까지 이런 회색기가 올라가면은 너무 그 톤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피부 쪽은 약간 붉은기가 도는 색으로 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덜 탁하죠? 근데 조금 더 붉은기가 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한 거랑 안 한 거랑 조금 더 차이가 나죠? 이게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를 마무리를 하셨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투명 픽셀 잠금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피부색을 클릭한 다음에 피부색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을 집어서 이 에어브러쉬로 좀 밝았으면 하는 부분의 색을 이렇게 살살 에어브러쉬로 칠해줍니다. 요 손도 마찬가지고요. 살짝만 해줍니다. 살짝만.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도 투명 잠금을 해주고 머리카락 색을 찍은 다음에 요 동그란 슬레이트를 좀 움직이고 채도를 조금 더 올린 다음에 그 색으로 이런 식으로 밝았으면 하는 부분을 색을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두웠으면 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줘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옷도 똑같이 투명 잠금 옷색을 찍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옷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살 에어브러쉬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좀 더 밝은 색으로 찍은 다음에 여기도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쪽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머리카락에서 요 피부색을 찍어준 다음에 이 피부색을 요 앞머리하고 걸쳐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살짝 더 넣어주시면은 얼굴이 좀 더 밝아지는 효과가 또 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에다가 살색을 살짝 얹어주면은 조금 더 이 얼굴 쪽에 시선이 가고 얼굴이 더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메이크업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품 레이어도 잠가주시고, 소품 레이어 색을 찍어준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설정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웜톤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노란빛이 나게 잡아서 요거를 살짝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 입체감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림자를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되게 손이 많이 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밑색을 끝내고 이제 그림자를 끝내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하나 또 넣는 게 이제 홍조를 넣어줍니다. 또 이거는 홍조는 곱하기로 하면은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맑은 핑크색을 정한 다음에 살짝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투명도를 좀 조절해 주세요. 그래야지 밑색이랑 섞여서 이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기도 너무 허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손가락도 살짝 핑크색 걸쳐주고요. 아주 살짝씩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또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더하기 발광이 가장 세요. 일단 레몬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굉장히 세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밝음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뿌옇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소프트 라이트로 하면은 좀 더 연한 느낌이고, 스크린으로 하면 이게 뿌옇긴 한데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이제 가장 빛나는 느낌이 많이 나오는 거는 더하기 발광입니다. 요것을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살짝 너무 세다 싶으면은 이게 투명도를 일단 진하게 올리고 투명도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연한 색부터 차근차근 올려가면은 이게 수작업 수채화의 경우에는 연한 색부터 차근차근 올려가야지 되지만은 이게 디지털 드로잉의 경우에는 연한 색부터 차근차근 올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작업 수채화에서는 이게 한번 실패하면 그림이 끝나버리지만은, 그게 망쳐버리지만,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그냥 진한 색을 일단 올리고 전체 분위기에 맞춰서 투명도를 조절하고, 만일에 색이 별로다 그러면 색도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하게 올린 다음에 전체와 어울리게 그 명도 채도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지금 이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좀 진한 색으로 해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진한 색으로 올렸을 때 여기 보이시죠? 이 더하기 발광이나 스크린으로 했을 때 이 선까지 색이 까만색에 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색이. 근데 여기 보면은 곱하기 같은 걸로 하면은 그냥 색이 위에 더해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까만 선은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곱하기로 하면은 색을 올리면 올릴수록 까매지는데 이미 색이 까마니까는 더 까매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까마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서 X를 눌러서 다 지워준 다음에 이거를 스크린으로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들 가장 많이 넣는 게 머리카락 명암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명암을 넣어줍니다. 요것은 요 감싸칠하기라는 기능이에요. 요것과 비슷한데 요거는 원래 있는 기능이고 요 빨간 박쥐가 그려져 있는 빨간 아이콘은 요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틈새 없이 칠하기 기능이라는 건데 요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에서는 요거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진하게 크게 넣습니다. 크게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투명도를 조절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에어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에어브러쉬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너무 진하다 싶은 부분을 살살 지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펜을 선택하고 같이 투명한 채로 이제 좀 뭉쳤다 싶은 부분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이게 디지털 일러스트는 저는 이래서 좋아합니다. 일단은 올려두고 안 어울리면 얼마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작업은 그냥 한번 하면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물론 수작업의 매력이 있지만은 저는 원체 소심해가지고 디지털 작업이 더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디지털로 갈아탈 걸 하는 아쉬움조차 느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눈에 요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 색보다 좀 더 진한 색으로 동공도 넣어주고요. 너무 진한 것 같네요. 살짝 더 진하게. 요 정도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스크린을 그라데이션 이 정경색에서 투명색으로 가는 스크린을 선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을 얹어줍니다. 일단 진하게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투명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다시 또 스크린을 올리고 이제 또 푸른색을 살짝 깔아줍니다. 많이 빛나는 느낌이 나죠? 그런 다음에 레이어를 또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소프트 라이트를 해주고 짙은 청보라색이나 아니면 적보라색으로 올린 다음에 이 끄트머리를 살짝 진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밝아졌죠? 조금 더 밝아졌죠? 이 푸른색을 올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빛에는 색깔이 있는 거 아시죠? 빛에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밝다고 무조건 흰색을 깔면 그림이 흐리멍텅해져요. 그리고 어둡다고 무조건 까만색이나 회색을 깔아버리면 그림이 탁해지고요. 하지만은 이게 혼색, 그 그림 물감은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까매지지만은 빛은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져요.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이 스크린 레이어에 노란색과 하늘색을 깔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흰색을 깔아주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빛나는 느낌이 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프트 라이트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끄트머리 정도를 살짝 잡아주는 느낌, 좀 더 빛을 받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래서 스크린, 소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이 발광, 더하기 발광, 좀 더 여기서 더 빛났으면 좋겠다 하면 더하기 발광을 누른 다음에 레몬색을 쫙 깔아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느낌이 괜찮죠? 이게 지금 하늘색을 껐다 켰다 하는 거거든요. 하늘색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다르죠? 어때요? 이런 식으로 후보정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옷 색깔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은
여기에 폴더를 이제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레이어를 올리고 소프트라이트를 올린 다음에 에어브러쉬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통일된 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색을 살살 올려줘요. 이런 식으로. 분홍색보다는 노란색이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살살 올려줍니다. 그리고 소프트라이트 톤을 하나 더 올려서 여기서 이제 또 어둠이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어두운 부분은 이제 좀 이 차가운 색 계열로 그림자니까 차가운 색 계열로 깔아주는데 이게 너무 어둡네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보라색으로 깔아줍니다. 이것을 지금 이 소프트라이트로 약간 보라색을 깔아준 거랑 안 깔아준 거랑 또 다르죠? 이 소프트라이트로 전체적으로 밝기를 또 주니까 여기로 인물이 가고 요 소프트라이트에 또 보라색을 깔아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쪽 가운데 인물 쪽으로 좀 더 시선이 가지요. 이런 식으로 보정 나중에 다 그린 후에 후보정을 좀 많이 보면 볼수록 그림이 이뻐지긴 합니다. 이게 그림 밑색을 칠했을 때부터 하나하나 그림자를 잡아가면 되지만은 웹툰 작가는 일단 빨리빨리 그리면서도 퀄리티 있게 보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후보정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디테일을 파면은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 한 파트 한 파트 온 머리카락 피부색이 다 각자 따로 놓을 위험성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파다 보면은 그게 노하우가 생기면은 하나하나 파도 전체적으로 예쁘게 완성이 되는데 아직 노하우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다 잡아둔 후에 후보정을 하면서 하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완성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잡힌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특수 효과를 넣으면 더하기 발광 레이어를 깔고 제가 이제 이런 반짝이 레이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맞는 반짝이 레이어를 깔아줍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는 반짝이를 깔아주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깔아준 다음에 또 에어브러쉬를 투명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얼굴에 올라간데 캐릭터의 시선을 빼앗는 거 이런 거는 살살살살 지워줍니다. 캐릭터에 걸쳐지는 캐릭터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눈에 안 띄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살살 너무 과하게 반짝거리는 부분은 살살 잡아줍니다. 어때요? 그럴싸하죠? 여기서 이제 계속 후보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반짝이가 너무 과하면 이제 투머치해지니까는 이런 식으로 적당히 섞어주는 거죠. 요것은 요 백그라운드에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 더하기 발광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빛나게.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 취향껏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입자 크기의 변화를 주고 싶다 하면은 도구 속성의 입자 크기를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입자 크기가 그러니까 소재 브러쉬 있는 소재 크기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뒤에 깔려내 너무 진하죠? 그러면 이제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에어브러쉬 투명색을 설정을 해서 좀 눈에 들띄었으면 하는 부분을 이제 살살살살 눌러주는 겁니다. 살살살살. 어때요? 아까보다 투머치한 느낌이 좀 많이 줄었죠?
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확실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계속 후보정을 해서 올려나가면서 이제 또, 뭐 안 되겠다. 조금 더 묘사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클리핑을 걸어서 따로 그림자나 디테일을 더 추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곱하기 레이어. 요 곱하기는 그림자를 쓸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스크린하고 더하기 발광 그리고 소프트라이트는 후보정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레이어 기능은 거의 안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소프트라이트, 더하기 발광, 그리고 이제 비교 밝음, 스크린, 그다음에 곱하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선색을 바꾸는 방법은 요새 선색이 너무 눈에 띄면은 좀 눈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검은 선만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클리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을 올린 다음에 이제 요 브러쉬 이제 여기에서는 에어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 적당히 주변 색하고 비슷한 색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넣으니까 이게 굉장히 보라색이죠. 요거를 살짝 낮춰주고 저는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낮춰준 다음에 이제 색이 피부색인 곳은 좀 피부색과 닮게 웜한 색으로 대충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카락 색과 비슷한 색으로 좀 눌러주시고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좀 보여야 하니까요. 머리카락까지 없으면은 너무 저기 하거든요. 좀 눈에 안 띈다고 해야 되나? 좀 또렷한 눈하고 머리카락은 조금 또렷하게 보이는 게 낫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피부색으로 이쪽 라인은 좀 죽여주고 여기도 좀 죽여주고 이게 또 한 거랑 안 한 거랑 또 차이가 있죠. 너무 과한 것 같으니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 30 정도로. 이런 식으로 손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그림이 예뻐집니다. 근데 디지털 채색이니까 얼마든지 다시 취소할 수 있고 다시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냥 틀리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팍팍 그려보세요. 팍팍. 그림자도 크게 넣으시고 색깔도 자유롭게 팍팍 쳐오시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편집, 색조 보정, 컬러 밸런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옷색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그린 후에 색깔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미세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후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일러스트는 정말 용감하게 팍팍 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곱하기, 스크린, 더하기 발광, 소프트라이트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강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그럼 정말 이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